자, 미생물에 관해서 할 건데 오늘 사실 진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가면은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더 했는데 혹시나 또 제가 빠르게 나가면은 더 나갈 거고 좀 야무지게 또 천천히 이야기하다 보면 또 늦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요. 나중에 다 이건 제가 직접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고요. 제가 요 내용의 책을 지금 썼습니다.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을 이제 그 앞으로 여러분들 뭐 그 유인균 필요하시는 분한테는 이거 끼워져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미리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어찌 보면 형용사인데요. 그냥 이제 유인균이라면서 앞으로 여러분 대명사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유익한 인체의 균을 줄여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총망라해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익한 인체의 균. 자,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균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자연에 존재하는 균이. 예. 우리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수가 뭐죠? 예.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셀 수 없는 숫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 숫자가 균의 숫자라고 생각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그 장 담으실 때 얘기를 하죠. 장 담으실 때 목욕제기 하죠. 그 왜 목욕제기 하는지 아십니까? 장이 뭔데 목욕제기를 해?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장을 담글 때 1년 농사거든, 장이요. 그러니까 그 해, 그러니까 다음 해 내가 먹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장을 담그잖아요. 그죠? 매주를 쓰는데 매주 쓸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균을 내가 그쪽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도시에는 좋은 균이 지금 없어요. 여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아름다운 숲을 그려놓고 여기는 빌딩을 그려놓고 어디 사실래요? 그러면 어디 사실 거예요? 숲에 살고 싶잖아요. 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균하고 이게 딱 이거 그 사람 그 균하고 성질하고 닮았고요. 이게 나중에 다 얘기가 나오는데 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서양에서 그걸 발견을 해내고 찾아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일찍이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이제 사람 성격을 바꾸려면 균을 바꿔야 되고 균을 바꾸면 성격도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인간이 찾아낸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게 프로로 말했을 때 0.0001%나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속속들이 발견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발견했다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검색하는데 그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막 특허 출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거 하나 찾아내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균을 보면은 막 그냥 편안하게 유익균이 있고 유해한균이 있고 중간자적 균이 있다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익한 균은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건 어디에 유익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유익하다,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유해하다는 건 사람한테 유해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간자적인 균이 80%다.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8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져 있는 것 중에서도 역시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미생물이 60%가 사라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는 거 미생물이 60%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만 줄어도 우리는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닷물에 저번에 그 어딥니까? 그 태안군 그쪽 앞바다에 어떻게 됐죠? 예, 기름이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죠. 그 누가 한 줄 압니까? 균이 했습니다. 균이. 사람은 아들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좀 고생했네요. 예, 그냥 사람이 한 거는 균이 하는 거를 못 따라갑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계속 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을까요? 가진 것을 잘 간직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은 늙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 있는 걸 잘 보존하면서 그걸 잘 가꾸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 추워서. 자, 그런 건데 자연도 그러할진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자기가 좋은 것 가져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간자적인 균이 이제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얘네들은 얼마나 빠른지, 빠른 애들은 13분 만에, 느린 애들은 한 3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얘가 나쁜 것도 됐다가 좋은 것도 돼요. 여러분들 같이 밥을 잘 먹었죠? 같이 밥을 잘 먹고 좀 있다가 슬슬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배가 왜 이렇지 하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배가 아파가 식중독이다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번져간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중간에 있던 애들이 그 상황에 따라 갖고 이거 보니까 유해균의 힘이 세진다 하면은 전부 다 DNA를 변경을 해버려요. 예, 변화를 시켜가지고 전부 나쁜 애로 변해버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썰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 빼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생제 맞죠? 항생제 맞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균들을 죽이는 거 그래요. 그래 죽이는데 우리 몸에 살아있던 유익한 애들은 어디 가서 숨는다 했습니까? 맹장에 가서 숨는다고요? 췌장에 가서 숨는다고요? 비장에 가서 숨는다고요? 예? 머릿속에 가서 안 숨어요? 예. 예. 충수돌기에 가서 숨습니다. 충수돌기가 어디 있냐면 명장 끝에 있습니다. 맹장은 아니고요. 명장 밑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 있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꼬리가 쭉 달려 있는데 그 꼬리에 딱 숨어가 있어요. 숨어 있다가 이제 안에 폭풍우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싹 나와요. 우리가 태풍을 한 번씩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태풍을 만나고 이러는 것도 균을 전부 다 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지구의 정화 운동이라는 거죠. 정화인데 여러분들이 배가 한 번씩 아프고 몸이 아프고 내지는 막 건강이 안 좋다 이러면 뭐 하려고 그런 줄 압니까? 몸이 균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죠. 몸은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게 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좋아지려고 자정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몸이 한번 아팠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이런 거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아프면서 좋은 음식 먹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제가 또 아파라 한다고 완전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체도 자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존재하는 균도 자연계의 균처럼 활동하고 한다. 여러분 잘 보입니까? 네, 네, 예, 불을 한 개 끄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쪽을 끄는 게 아니고, 예. 아니 뒤에 거는 켜세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보여요? 예. 자, 유인균, 유익한 인체의 균. 이제 이거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유익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4대 건강식품 미생물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K418 요게 지정이 됐고요. 유산균 아시도필로스 오리제라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효모도 들어갑니다. 효모가 빠졌네요. 하나, 둘, 셋, 효모. 쓰세요. 효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세계 4대 건강식품 미생물입니다. 자, 이 미생물인데 청국장 속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이 나왔다는 거죠. 청국장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있죠. 이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산균 종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찾아낸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BK418, SS505 막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바실러스라도 그게 나오는 종의 이름이 다르다니까 어디서 뽑아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행균 이런 거는 주로 어디 자연에서 흙에서 땅에서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유행균들을 전부 먹는 데서 다 뽑아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명칭의 여러 옆에 붙는 이름이 또 하나씩 더 붙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청국장의 역사는 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게 천년에 걸쳐서 내려와서 안정성과 건강학적 효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럽니다. 청국장이 냄새가 많이 나요. 청국장 냄새 안 납니다. 예, 청국장은요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고 정말 된장은 두고두고 먹는데 청국장은 수시로 만들어 먹잖아요. 청국장이 냄새가 난다는 건 뭐가 들어갔다? 잡균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청국장을 외면시하는데 지금 청국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좋다는 게 입증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청국장 다이어트도 하고 이러죠, 그죠? 막 이러는데 애들은 청국장 하면 욱 하고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고소한 기본 냄새는 배어 있어요, 그죠? 기본 냄새는 배어 있는데 그거까지 싫어하면은 좋은 거 먹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균을 이게 청국장을 발효시켜서 다른데 막 넣어가지고 그 균을 배양시켜서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겁니다. 자. 청국장 속 유인균의 효소 물질이 유산균이고 효모고 아시도필루스 오리제균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먼저 이제 활성 물질을 내면은 그 옆에서 효모가 먹고 그 다음에 아시도필루스 오리제균들이 먹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유인균을 만드는 그런 먹이원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식구를 늘리는 거죠. 자, 인체 장속의 세균이 1에서 2kg입니다. 여러분, 1에서 2kg 어느 정도 될까요? 예. 500g 생각해 보세요. 자, 고기를 생각해 볼까요? 예. 소고기 2건에서 3건에서 3건하고 200g. 그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살찐 사람은 좀 덩치 큰 사람들은 2kg쯤 되겠고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1kg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만큼 온몸에 분포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손 씻고 세수하고 소독하고 하고 싹 돌아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들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같이 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유인균의 역할은 정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의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쁜 애들은 몰아내고 괜찮은 애들은 이제 살리주고 막 이런 식으로 정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균 활동 억제를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장내 염증을 억제시키는데 그런 좋은 균들이 많은 게 누구한테 많으냐 하면 아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몸이 안 좋은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주의 동변을 먹어요. 애기의 똥을 먹어요. 먹어요. 먹고 소변도 먹어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소변 받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가라앉혀 우물 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여러분도 혹시 피부 좋아지고 싶으면 남몰래 소변 받아 놨다가 그거 떠 드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균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균 먹으면 장이 좋아지게 저절로 된다는 거죠. 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선전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균종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균종이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그 균종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로와 바이오틱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러면은 프로는 무엇을 위하여, 바이오틱스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위하여 하니까 친생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항생제, 균을 없애는 걸 뭐라 합니까? 안티바이오틱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생제의 개념하고 반대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지금 많이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이외에는 장내 서식하는 유익한 미생물을 말하고 호기성은요. 숨 쉬어도 같이 지도 산소 호흡을 하면서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딱 그 간장을 떴어요. 간장을 딱 뜯는데 여러분 간장 위에 그거 해놓죠. 뚜껑 안에다가 그 한지를 이렇게 딱 덮어 놓죠. 그죠? 그 주위에 새끼줄 딱 감아 놓고요. 딱 그렇게 하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속뚜껑을 열고 간장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보면은 그 위에 뭡니까? 하얗게 막이 딱 끼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얀 막을. 예. 하얀 막이라고 합니까? 초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초막 이렇게 하는데 그 흰막은 흰막 위에 있는 호기성을 못 들어오도록 밑에 현기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싹 걷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다시 이 뭐한 짓이야 이러면서 다시 또 막아요. 그러면 균들이 고생해요. 고생. 예. 그런데 모르고 막 그 위에다가 뭐 합니까? 어떤 분들은 한지 넣어갖고 다 떠내버려요. 다 붙여가지고 다 긁어내버려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냐 하면은 그거 뭡니까? 우리 그 거슴종이 있잖아요. 닦는 종이. 부엌에서 쓰는 거. 키친타월 넣어가지고 싹 걷어내버려요. 그러면요. 독 넣고 약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했지만은 오늘 이후는 이 시간 이후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을 골라다니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호기성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호기성을 막아줄 때 현기성이 증폭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발효할 때 숨 쉬는 용기에 쓰고 안에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 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애들을 증폭시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호기성을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 애들한테 싸워야 돼요. 서로 싸우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뭐랍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뭡니까?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 없이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 등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고 그랬죠? 완전히 뭐 새벽부터 4시 반부터 줄 서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게 치열했는데 그래도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은 5분도 안 돼가 마감돼 버리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쟁 속에서 사는데 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기성균은 이제 숨 안 쉬고 밑에서 이제 숨 안 쉬는 게 아니고 숨은 쉬어요. 산소 없이 사는 거. 그게 현기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산균, 효모 이런 거 있죠. 자, 있으면 유산균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으며 이 모두를 총칭해서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명의 상황이 다양하게 변모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장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계속 좋은 물질이 들어온다. 예, 식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식물도 아주 뭡니까? 맛이 좋은 게 들어온다. 잘 발효된 게 뭐 여기서 잘 발효되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배속이 좋아지는데 계속 고기만 먹어 제낀다.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자를 깨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효소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내 에너지도 많이 쓰고 효소 많이 쓴다는 건 에너지 많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균들도 어떻게 합니까? 작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 고기가 우리는 나 항생제 절대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안 먹을까요? 네. 항생제 나도 모르게 먹고 있어요. 모든 게 식물에도 달려있고 그리고 육고기에도 달려있고 다 달려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들어온 걸 갖다 그거 안 먹으려고 산꼭대기로 도망가갖고 살아야 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화시키는 방법이 지금 균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더들썩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빨리 접하는 거예요. 제가 정보를 제일 많이 빨리 접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많이 뜨게 될 거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생제의 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장내 유해균을 이상 발효, 그러니까 나쁘게 발효하는 거죠. 억제하여 안정된 장내 플로라를 유지한다. 장내 플로라가 이제 균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꽃밭을 플로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꽃밭인데 장에다가 이렇게 균들이 꽃처럼 이렇게 확 깔려 있는 걸 갖다가 그 장내 플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이 아니죠, 이거. 그냥 뭡니까? 예. 한자로 균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유해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억제를 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항암 효과도 해주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인균을 총칭하는 단어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은 뭡니까? 이거야, 이게 유인균의 총칭이야, 이거 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먹을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균의 총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한국식약청 공전에 프로바이오틱스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세요. 네, 고만 이렇게 기침하시고 물을 마셔가면서 예. 자, 균들의 세력 확정입니다. 균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지금 있죠. 여기에 우리 여기 살갗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 붙으면은요, 지네들끼리 못 붙게로 지금 자리를 다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수하시잖아요. 그죠? 악수해가지고 옆에 짝지하고 그걸 했죠. 그럼 짝지하고 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너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은요, 가족끼리 같은 균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어색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우리 이제 물론 분위기가 이상하다, 좀 어색하다 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같이 공존했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균이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공정하는 종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화학물질로 신호 전달을 한다. 그게 뭐냐면 페로몬이라는 겁니다. 페로몬. 여러분들한테도 페로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식물이고 다른 사람은 동물이고 아니죠. 동물은 다 가져 있는 게 페로몬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신호 전달을 통해서 숫자를 늘려서, 자, 이게 페로몬을 전달해갖고 너 우리 식구니 이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 식구를 확장해가는 그런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익균이 자기 식구를 늘리니까 해바라기 균이 있다가 이쪽으로 싹 오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의 역할을 하는 해바라기균을 어느 쪽으로 끌어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몸 건강이 좌우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숫자를 늘려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현재 장소를 장악하는 게 자기네들 일이다. 머리 있죠. 머리 떡지도록 안 감으면 여기에 뭡니까? 유해균들이 바글바글해지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에서 나온 노폐물을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해균들이 와글와글해지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발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재 위치한 자리가 이 자리가 지들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죠. 그러면 손톱 밑에는 없습니까? 손톱 밑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손톱 이만큼 길러갖고 메누키 칠해갖고 김치 쫙 찢으면은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안방, 화장실, 부엌,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냉장고 이거 전부 다 위치하고 있으면서 피해갈 수 없는 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불량식품 혹은 상한식품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유해균이 확장하고 같은 음식물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의해서 건강이 판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먹었는데 넌 괜찮고 난 왜 이래 이렇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적 경험하셨나요? 예, 경험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았다면은 여러분들 건강이 장내 그 미생물 질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안 좋았다면 여러분들 장내 미생물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배 아프고 넘어질 만한 일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으신가요? 예, 미생물이 배 속에 잘 퍼져 있나 봐요. 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K418균이 유해균 향균 활성을 하는데 굉장히 우수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청국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뭐 계속 사용해 보니까 활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빠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균들이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이 그러니까 유인균들이 추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서 불과 며칠 전에 올라갔다면 또 추가되었다고 쫘라락 특허된 거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그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유인균이 증식한다는 것은 유해균이 축소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사실 우리가 먹고 싼 거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예, 자연으로 돌아가죠. 바다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저 덩어리 하나 들고 우주로 가서 던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다 모아요. 그죠? 모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가든지, 뭐, 어디 가서 이제 하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걸 사면은 좋은 걸 싸는 거예요. 싸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을 정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유인균으로 그걸 하죠. 이제 그 설거지를 만들죠. 어제 생각이 났는데 한 개 알려드릴게요. 그 현미죠. 현미가루. 현미가루를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로 거기에다가 제가 했죠. 나중에 그 자세히 써가지고 드릴게요. 그걸 가서 설거지를 쓰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현미가루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쭉 적어가지고 드릴게요. 자, 장내 비만 세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내 비만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비만이 결정된다. 지금 이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날씬하세요. 몸이 좋으세요. 야, 대단하다. 나는 내만 날씬한 줄 알았는데 다 날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뱃살 숨겨놓은 거 있죠? 예, 예.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나오죠? 예, 힙 사이즈하고 일자로 위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38, 38, 38 이렇게 되나요? 38, 뭐 한 32, 38 이렇게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있죠. 비만이다 하면은 이제 균에 의해서 비만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이거 미국 워싱턴대 제프리 고든 박사 연구팀 이게 이제 네이처지입니다. 네이처지는 과학 저널이죠. 여기에 이제 장내 세균의 종류를 했는데 이거 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균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람 성격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미쿠테스 뭉균이 있고 박테로이데스 뭉균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쌀찐균, 요거는 날씬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페르미쿠테스 균이 30%밖에 없고 뚱뚱한 사람들은 페르미쿠테스 균이 90%나 있더라는 거죠. 이걸로 그럼 얘네들이 나쁜 균인가요? 나쁜 거보다도 분해를 굉장히 잘해요. 분해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적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잉여 영양소가 남겠죠, 그죠? 그건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세포들을 먹고 살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 말고 박테로이데테스 균이 있는 사람의 똥을 빼가지고 자, 제가 똥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쁘게 말하니까 좀 힘들어요. 자, 똥을 빼가지고 뚱뚱한 사람의 항문으로 넣어줍니다. 딱 넣어주면요. 계속 몇 분만 넣어주면은 이제 걔네들이 장악을 해요. 그럼 걔네들이 장악하면은 이거 이제 분해하는 게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날씬하게 변해요. 혹시 이제 옆에 짝지 날씬한 균 똥 빼가지고 넣으실 분 계신가요? 찝찝하죠,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날씬한 균의 그 똥을 이렇게 빼요. 밑에서 빼가지고요. 이제 그 무균지의 입에 먹입니다. 입으로 먹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먹이면은 통로는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고 밑에 분포가 돼요. 사람은 먹으라면 돌아삐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밑으로 넣어주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먹으면 돼요. 계속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이제 질환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거죠. 피르미쿠테스 균은 음식을 잘게 분해해서 소장에서 잘 흡수되게 만들고 음식을 당이나 지방산으로 더 많이 바꾸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잘게 부수고 더 뭡니까 이제 당분해를 잘하고 당분해 잘하니까 어떻게 되죠? 몸에 쫙 세포들한테 다 갖다 먹이는 거 필요 없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이제 음식을 바꾸어 먹게 되면은 걔네들이 살 수가 없고 뭐가 되냐면 박테로이데테스균이 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비만 환자들에게 1년 동안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사 이걸 했는데 페르미쿠테스균이 73% 저하됐고요. 박테로이데테스균이 15%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균 이름을 막 말한다고 아이고 어려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름이 예, 페르미쿠테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실러스 서브틸러스도 외웠잖아요. 그래 긴 애들도 외웠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문씩 보다가 페르미머라는 애도 있고 박테로이머라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박테로이데테스균이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당분으로 잘 변하잖아요, 그죠? 탄수화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찌고 싶으면 쌀밥에다가 그다음 국수에다가 그다음에 칼국수에다가 빵에다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떡에다가 이런 걸 막 드시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요렇게 돼요. 기부인처럼 이렇게 돼요. 기부인이 그런가? 아니 요즘 기부인은 안 그래요. 자 그래 되는데 이제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고 섬유질이 많은 거.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은 걸 드시게 되면 섬유질은 이렇게 장 청소를 잘 해줘요.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분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당과 지방의 흡수력이 좋아서 비만을 부르는 페르미쿠테스균이 증가를 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비만을 막아주는 박테로이데테스균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건 뭐 각 나라에서 막 하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 자통대학 연구팀이 비만 세균 정체를 또 밝혀냈다. 그건 또 뭐냐면 엔테로박터 이렇게 얘기해요. 엔테로박터인데 신진대사 방해, 지방 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을 끌고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종류가 여기 2개입니다. 메타노브레비박터 스미시라는 균이죠. 이게 이제 메탄균입니다. 메탄세균. 그냥 여러분들 방귀 끼면은요. 메탄 냄새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동네 가도 딱 그 메탄 냄새 나는 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차가 지나가도 메탄 냄새 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이 메탄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소화 활동을 조절하는 수소를 잡아먹어가지고 과소화, 과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행위를 유발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균이 이런 종류가 들어있으면은 이런 종류들이요 뭘 좋아하냐면은 동물성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르미쿠테스하고요, 엔테로박터하고 메탄균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청국장균 비만세균을 억제하더라. 여기에 보세요. 얘가 무균지였습니다. 무균지였는데 지금 얘는 그래도 잘 찍어놨으면 어떤 아이는 이렇습니다.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얼굴이 중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진짜 부채가 따로 없다 정도로 굉장히 뚱뚱해졌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고 얘가 뭡니까 이제 그 비만 세균을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비만 세균만 제거해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만이 없어진다는 것은 건강의 기초를 잡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인균은 비만 세균을 억제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 균도 허리를 재보고 일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날씬한지 재보고 그럽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K418균이 정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된장 1g당 유산균 수가 700만 마리까지 증가를 한다는 게 정식을 한다는 거죠. 1g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g. 몇 알 찌워야 1g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죠. 700만 마리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균 셀라면 잘 못 세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이제 마이크로미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세요. 근데 일일이 세지는 않고 세는 그거 이렇게 자가 쫙쫙 나옵니다. 그럼 그거 세 가지고요. 이제 그 제가 떨어뜨린 거를 또 곱하거든요. 그 10 마이크로미터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 10마이크로미터 또 곱합니다. 전체의 분량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얼만큼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주신 거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보는 그 장소가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여기에 크게 보여주는 장소가 여러분들 전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전밖에 안 되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박테리오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균이거든요. 유인균이 여기에 지금 뭘 품어내고 있죠. 막 가스 같은 걸 품어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향균 물질입니다. 향균 물질이면서 이런 항균 물질 이게 이렇게 활성을 일으켜서 옆에 있는 균도 죽이면서 암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균들은 영양분에 대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조용한데 균은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그걸 차지를 하려고. 인간은 안 그랬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정말이죠. 걔들 사는 거나 우리 사는 거나 똑같아요. 몰라, 그쪽에 학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막 그냥 공부를 다니고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신기한 겁니다. 장내 유인균이 몸을 받쳐 유해균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나쁜 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순식간에 많아진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넣지를 못하면은 배가 아픈 일이 자주 생기죠.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영양분을 차지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뿜어내는 물질이 박테리오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많이 품어내면은 이걸 싫어한 게 암이나 여러 가지 나쁜 세균이나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박테리오신은 유해균 성장 억제제다. 그래서 젖산의 산성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새콤한 맛 내는 거 있죠. 우리 이제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이제 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 내에 3,000종의 젖산들이 분포를 합니다.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엄마의 질을 통과하고 나오면서 머리부터 온몸에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너무 힘줘가지고 이제 그거 뒤에 있는 것도 질렀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까지 같이 전부 다 애기 몸에 바르면서 균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려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제왕절개를 하면은 엄마의 균은 못 받고 무균 상태로 나오면서 그 병원에 있는 거를 확 끌어당기고 제일 먼저 만지는 사람 균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된장을 직접 담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중간에 얘기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데 직접 담자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균을 그게 묻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 먹을 거. 그렇기 때문에 닷때라도 집에서 담아가지고 이번에 실험했던 게 이런 좋은 균이 저는 깜짝 놀라서요. 이렇게 하얀 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뭡니까? 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커멓게 나온 거는 좀 별로예요. 대신 하얗고 약간 이렇게 푸른 곰팡이도 약간 있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바깥에 이제 다른 엄마들이 주물러 갖고 막 했잖아요. 이야기해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막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균을 드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는 찝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항산화한다는 건 산성 물질을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분해를 하는데 그게 얘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양 바이러스 감염 및 유증전 종양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암 물질과 면역 조율 물질을 품어낸다. 아버지가 우리 이런 거 있죠. 내력이다. 집안 내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질병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암 걸렸으면 여러분도 안 걸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안 걸렸지만은 아들이 암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80%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만 바꾸면은 음식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력이다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집에서 먹는 균과 음식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 유전자 속에. 근데 유전자는요, 생각만 해도 유전자의 DNA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좋은 생각하면은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인상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인상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인상을 구성하고 있는 얘들이 뭐죠? 세포잖아요. 그죠? 세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세포가 병든 세포가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상이 달라졌다는 거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었다는 걸 그걸로 인해서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여러분들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또 문을 닫아 놓으니까 좀 피곤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죠? 예, 가스가 많이 납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밀으셔가지고요. 자, 쭉 밀으셔가지고 위로 쭉 올리세요. 팔을 잘 안 올라가신 분도 계시죠? 예. 자, 뒤로 쭉 제끼세요. 쭉 뒤로 조금 누우세요. 약간 누워가지고, 예. 자, 하시고, 예, 바로 하시고. 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렇게, 예, 모으시고. 자, 숨을 들이쉬세요. 들이쉬고 앞으로 가슴 내밀고 자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내쉬고 예. 자 요걸 갖다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안에 공기가 좀 부족해 갖고 많이 못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장의 독소와 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자,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 소장까지 소화효소로 음식물을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미즙을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유산으로 전부 다 소독하고 펩신으로 깨고 부시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이제 췌장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를 받아서 섞어가지고 소장으로 내려보내서 거의 소화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위가 한다? 소장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이, 나는 처음 들었어요. 더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소장이 담당을 하는데 그 소장이 음식물을 분해를 완전해가지고 흡수하는데도 예, 막 영양이 안에 균이 소장에 사는 균, 대장에 사는 균 이런 게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자, 당질,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등을 이제 섭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소화효소에 의해서 미처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와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들은 소장과 대장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먹고 또 그걸 부셔야 먹죠. 그래서 부셔가지고 먹고 부신 것 자기네들이 또 있죠. 품어내면은 또 소장에서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견해낸 게 사람이 가진 소화 효소를 가지고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한다는 게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협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미생물이더라 이런 걸 알아요. 그래 이럽니다. 저보고 미생물 전공하셨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미생물 전공했으면은 요게 이렇게 안 있고요. 미생물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지겨워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을 건데 그걸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들이 이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정식을 하고 미생물들이 내놓는 배설물은 다시 어디로? 장 속으로 배출한다. 아이 그거 아니죠. 걔네들이 품어내는 게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막 엄청 좋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효소 먹는다 그러죠. 효소. 진짜 효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먹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유기견으로 장아찌를 담았죠. 그러면 그 안에 효소가 있어요. 실제로. 효소는 누가 가지고 있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장아찌 안에 뭐가 있어요? 균이 있죠? 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효소를 먹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국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건지 안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먹죠, 그죠? 여러분들 잘게 부셔가 먹어요. 그럼 위장에서 깨요. 그럼 위장에서 완전 분해 못 시켜요. 못 시키니까 걔네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예, 장까지 내려가요.
요새는 유산균 옛날에는 살리려고 캡슐 씌워가지고 랄랄랄랄라 하면서 밑에까지 갔는데 가는 동안 백신이 그거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요. 그걸 균만 여러분들 유산균 드실 때 뭐 이렇게 그냥 빈속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냥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유산균이 그 위산하고 농도가 같을까요? 예. 유산균은요 농도가 낮아요. 위산은요 1에서 2 pH가 1, 2입니다. 유산균 종은 몇 pH가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4 정도 되면 김치가 4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닥 뭡니까 막 속쓰리고 이런 거 나 유산균 먹고 속쓰려 하신 분 계신가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위산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애들을 쓸어버린다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하고 섞어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섞여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겁니다. 자, 유기산, 각종 산 종류죠. 각종 비타민, 아미노산, 암모니아 또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인돌, 스카돌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이걸 다 몽땅 얘네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여기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독이죠, 그죠? 이거 만드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자, 미생물의 배설분 중 많은 부분이 소장과 대장벽으로 흡수가 되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장벽으로 흡수되면서 혈관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옆에 그림 있죠?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혈관이 되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간으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간 문맥에 동그라미 딱 치놨죠. 노란 걸로. 그죠? 그게 간 문맥이에요. 간 문맥인데 그거를 통해서 모든 장에서 그 정맥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인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유해균으로 생기는 부패가스인 독극물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페놀, 아민, 황화수소, 인돌, 스카돌, 암모니아, 메탄, 벤조피렌. 이거 만약 이런 거 종류를 여기서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못 계시죠? 죽는다는 거예요, 독극물. 근데 우리는 방구를 끼면서 이거 뭡니까? 다 몸속에 갖고 있으면서 맞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옆에 사람한테 맛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도 장난친다고 갖다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거 일부 가스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구 끼면은 나가버려요. 나가는데 방구도 지금 뭡니까? 지구의 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맞아요. 예, 그것도 보태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구 끼야 돼요. 예. 이제 향이 좋은 방구를 끼야 돼요. 자, 일부 나머지는 장벽의 혈관 속으로 유입돼서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우리 몸은 위험하게 되는 거죠. 간이 그럼 간은 어떻게 하냐? 유독한 가스를 해독해서 정화하는데 독소량이 많아지면은 간이 해독하는데 수많은 효소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죠. 왜냐면 유독한 게 많이 있을수록 내 몸으로 보내면 내가 막 배도 아픈데 나중에 배 아프다가 나중에 머리가 아파지죠. 그거 왜 그러냐면 독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을 못 보고 이러면은 그 안에 독소가 계속 돌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변을 못 봐도 배는 안 아픈데 머리도 안 아프고 괜찮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엄청 좋은 균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은 지가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거는 뭡니까? 잘 발효된 걸까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썩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부패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정도 됐다면은 이제 효소하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 독을 간이 전부 해독을 하려면은 해독제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해독제가 효소라는 겁니다. 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다량 사용한 효소 소비로 인해서 간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지고 녹초가 돼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하루 종일 막 신경 쓰고 이러면 확 늘어지죠? 이건 간에서 독소를 많이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대정맥을 타고 심장 손상과 뇌까지 피해를 준다. 이런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위장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요렇게 연결돼 있죠. 자, 비장에서 요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췌장에서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12장이죠. 샘창자입니다. 요거는 소장입니다. 샘창자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전부 해독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에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하대정맥이에요. 하대정맥이고 요 위에는 상대정맥인데 하대정맥에서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박동을 해가지고 이게 심장의 우심방, 우심실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박동을 해서 어디로 가면 폐로 갑니다. 폐에서 다시 정화를 해가지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박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뇌로 보내고 밑으로 보내. 그렇게 하는 동안 이게 간에서 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소를 몰고 어떻게 되죠? 심장에 갔다가 심장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가고 몸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쑤시고 알리고 이거 전부 다 독소가 그 안에 다 낑겨 있다는 그런 겁니다. 불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불면이라고 완전히 고민하고 이러는 거는요. 우선은 안에 장 정리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첨가제의 공격. 자, 요 그림 제가 그렸어요. 이쁘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없나요? 예. 아, 이거 없어요? 아, 제가요, 다 복사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요게 유인균이고, 이거는 이제 유해균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파일로리균입니다. 위에서, 예, 위 구멍 내는 애들입니다. 여기 이제 뚫으려면 얘네들이 그 균인데 이제 얘기하자면 또 장내 나쁜 균이죠. 뚫으려면 얘네들이 딱 잡아가지고 못 뚫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당뇨가 있죠. 비피도박테리아의 양이 줄어버리면은 비피도박테리아가 장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렇게 장에 있죠. 이렇게 딱 낑겨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조직이 여러분들 빡빡하게 요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느슨느슨하게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느슨하게 있죠. 얘네들이 물속에서 동동동 떠가지고요. 세포들이 말캉말캉해요. 인지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캉말캉한데 얘네들이 조밀조밀 붙어가지고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빈틈 이런데 얘네들이 다 막아가 있다는 거죠. 막아가지고 있는데 얘 비피도박테리아가 줄잖아요. 그러면은 유해균들이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면서 예, 당뇨까지 일으키는 지금 그것까지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거 육모입니다. 장의 육모입니다. 이거 육모입니다. 이건 세포고요. 예, 그림이 너무 마우라 같습니까? 제가 마우라 얘기 갖고 올 리가 있습니까? 자, 인체 외부의 공해와 음식을 통해 화학 성분의 끝없는 공격. 여러분들죠. 지금 뭐 혹시 바깥에서 안 사 먹는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거의 사 먹죠, 그죠? 조미료는 이제 사 드십니까? 예, 우리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요새 막 노래로 뭐 해요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죠? 그리고 가면은 막 종류별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죠? 정말 부탁하건대 한 개도 먹지 마세요. 정말 차라리 그냥 국수보다 밥에다 간장에 비벼 먹더라도 조선간장에 비벼 먹더라도 그런 건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조미료를 여러분들 만들어 드셔야 되겠죠, 그죠? 각종 조미료, 보존료, 색소, 방부제, 첨가제 이런 게 든 음식들이 유익한 균을 죽이고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 첨가제에 들은 화학약품들이 균의 증식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 실험 결과 나온 건데 요즘 애들요. 비만 애들 있고 요즘 애들이 지금 키가 우리나라 남자의 키가 평균 173이 넘어요. 동양에서. 여자는 160.9예요. 지금 키가 커져 버렸어요. 동양에서 제일 커요. 일본보다 커요. 이래 된다는 거는 키가 커서 좋은 애가 아니고 너무 조숙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과성장애라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빨리 늙고 지금 젊은 처자들이요. 지금 뭡니까?
7749에 없어져야 될 게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폐경을 맞고 있다는 그런 지경에 가버리다는 게 음식의 문제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세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균에 의한 것도 이게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균을 공부하고부터 모든 몸에 균이 칠갑이 돼 있다는 거 알고부터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각종 항생제로 키워지는 농축수산물들 유인균 수를 축소하더라.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유익한 균들을 유인균들을 다 죽이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전통 방법으로 발효된 음식물 속 유인균을 섭취하는 거고 이 유인균은 섭취를 하면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해균의 독성 물질을 제독하고 해독한다. 그래서 있죠. 여러분 배독요법이 참 좋다. 이런 배독이 뭡니까? 배설하는 겁니다. 독을 배설하는 거.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그 균을 줬어요. 그 균을 타가지고 어디에 먹으냐면 녹즙 있죠. 제가 이렇게 녹즙 중에 과일즙 있죠, 과일즙. 예, 그런다고 해서 또 마트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가 먹고 이래 봤자 말짱 뭡니까? 예, 도루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녹즙을 과일즙을 짜가지고 녹즙 말고요, 과일즙을 짜세요. 과일즙을 짜가지고 균을 딱 타면은요, 이 위가요 물하고 과일즙 내보낼 때는 과일즙을 먹으면은 위산이 안 나옵니다. 그대로 장으로 통과해 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 먹었더만은 설사가 잘잘 나오더랍니다. 설사가 잘잘 나오니까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지면서 어떻게 죠 배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줄기차게 먹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칼륨이 또 너무 높아지잖아요. 아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면은 여러분 칼륨 높아질까봐 걱정한다면은 당근즙 반에다가 여러분들 저기 샐러리 있죠. 샐러리에 천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예, 천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딱 먹게 되면은 나트륨이 들어가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샐러리를 먹고 있거든. 샐러리를 같이. 그러면 나트륨, 선생님 칼륨이 높아져서 그렇게 뭐 과일즙, 녹즙만 먹으면 됩니까? 이러는데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녹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나트륨하고 소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첨가된 화학 조미료 속에 있는 나트륨을 많이 먹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먹는 천연 소금에는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염통 그러잖아요. 염통이 어느 겁니까? 염통이 심장을 염통이라 그래요. 염통은요 소금이 없으면 전기자극 박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통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염통은 잘못된 지금 용어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무식한 인간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이고 참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유해균의 독성 물질 제독과 해독을 한다.